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내란 같은 중요 사건에 대해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위헌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여당 역시 이제는 대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전 의원은 여전히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명과 엇갈리는 정황도 확인됩니다. 확산하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을 계획대로 오는 24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합니다. 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조 청장은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인데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고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스스로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예규를 보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지정되고 재판부는 중요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 중인 내란 외환 사건들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 시 예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란 재판부 설치 반대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건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 취약한 만큼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고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발표에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안에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라는 모습으로 특정 판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 의원의 소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전 의원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했지만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거듭 자신은 줄곧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해왔다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접촉 여부와 금품 전달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조사하는 만큼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임 전 의원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장관은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윤영호 씨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경찰은 동시에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천정궁을 다시 방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나요? 모든 게 다 한학자 총재 거 지시고 하는 거 맞나요?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늘 전 의원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김씨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지난 2일에도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곧장 두 사건의 무혐의를 모두 지휘한 이창수 전 지검장을 겨냥해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이뤄진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이 알려지며 셀프 수사무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김 씨 청탁을 받고 부하들에게 사건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씨의 청탁이 검찰 인사와 두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이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특검은 기한 안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은 기간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만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기한 안에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군사재판에 나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의 판단은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여 전 사령관을 발탁한 게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였냐는 변호인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군 간부들이 법정에 나온 걸 보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고 지적했는데 조 청장 측은 선고 직후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고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는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두 지역의 통합 이슈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를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두 지역의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를 풀고 균형 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구상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중부권, 즉 충청권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 이 대통령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전 충남 여당 의원들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이 사안은 주로 야당에서 논의됐는데 대통령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호응한 셈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더 속도를 낼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가오는 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행정 조력을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여권에선 충남 아산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돼
대전 충남 통합 추진 과정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는 역시 서울입니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후보군이 존재감을 부각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민주당 사선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특기는 오세훈의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를 위해 좀 쓰세요. 전현희,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해 일단은 웃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 제가 사랑하는 중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함께 서울을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깜짝 면담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만난 둘은 30분가량 화기애애하게 비공개 대화했는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이재명 정부 정책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서울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뿐만 아니고 재산상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불순한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아니냐면서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정부 여당의 오세훈 때리기에 맞불을 놓은 거로 풀이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60여일,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민주당과 당의 명운을 걸고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 대결식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 조선기업에 대미 투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한미 고위급 협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6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정을 소화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시행하기로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성과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이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과 잇따른 회동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미국에 들어온 위 실장은 입국 당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고 이튿날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크리스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특히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류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 유엔 관계,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와 관련한 합의도 이뤄졌었는데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부 예산 법안에서 한국 조선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이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 상원을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는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투자 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신규 민간 조선소 건설과 관련한 투자에서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하원과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대신 기존 공공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우려를 중시한 하원 의원들의 의견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해당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조선협력에 타격이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조선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뒤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뒤 효력이 곧바로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낮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곳이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아치형 터널 한가운데 검은색 철근들이 무더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 구조물에 깔린 덤프 트럭은 운전석만 겨우 보입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대부분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낮 1시 20분쯤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29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굳게 닫혀 있는데요. 지하에서 무너진 철근 구조물은 길이만 40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철근 구조물 작업을 하던 다른 50대 남성 한 명도 어깨를 다쳤는데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다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체계 개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남성 작업자가 깔렸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이 작업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했는데요. 먼저 어제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본사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네이버도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협박글 작성자는 자신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A군이라고 밝혔는데요. A군은 이미 지난 8일에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조사 결과 폭발물 같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실제 폭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내 보안 업무 담당자와 함께 자체 수색을 진행했고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은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소통조차 어려웠던 쿠팡 청문회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청문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무시하는 등 쿠팡이 미국 투자자와 소송에만 신경 쓰는 정황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명의의 이 보고서에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도 사업 운영에는 중대한 차질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다만 이 보고서가 미국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집단소송 가능성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여부가 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정보 유출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수조 원 증발한 만큼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쿠팡은 국회가 요구한 김범석 의장 출석도 무시하고 자료도 대부분 영업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한국 국회 패싱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과거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0년 70 물류센터 사망 사고 당시 사망자가 과도하게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김 의장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자 로저스 대표는 사실관계 설명 대신 정보 제공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Sorry, for gross misconduct.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쿠팡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각종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사기범들은 검경이나 공정위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열람을 유도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번호를 조작합니다. 금감원은 법원 등기 반속이나 사건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라며 다른 사람의 요구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쿠팡 청문회는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김범석 창업주를 포함해 쿠팡이 국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쿠팡 오찬으로 튀었는데 진실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빠지고 외국인 대표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모렴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작 쿠팡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오찬 회동 논란이 커졌는데 SNS 등을 통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자 김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간담회까지 자청해 자신은 떳떳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진행 중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빚고 그만둔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을 팔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보좌진 A씨는 곧바로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이력서에는 김병기 의원실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사적 이용에 대한 자신들의 폭로 직후 김 원내대표가 쿠팡을 찾아와 인사 불이익을 종용했고 결국 해고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오찬 회동 논란은 김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양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돌발 변수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계속되고 있죠. 정부가 달러 공급을 늘려 외환 수급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여 달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외환당국이 최근 고환율 우려에 은행과 수출기업, 해외은행 국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외환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로 달러 유입을 촉진해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은행들이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달러를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규모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화 유동성 감독 조치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합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해 추가적인 달러 유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 대출도 국내 시설 자금에서 국내 운전 자금에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외화 대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화 대출을 기업 입장에서 받았다가는 나중에 상환해야 될 빚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외화 대출을 받을 유인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전문 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직전 달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석탄, 석유 제품이 5% 올라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디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수요 역시 커지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도 2.3% 상승했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10월보다 2.1% 하락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12,000여 대를 회수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이 주식 거래로 평균 912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내 증권시장 정규시장이 오는 30일에 폐장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0.6도, 광주는 2.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외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남 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0.6도, 대구는 영하 2.1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구 13도, 광주 16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휴일에는 다시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합니다. 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을 계획대로 오는 24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조 청장은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세대 연극 스타인 윤석화 씨가 어젯밤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오늘 소환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첫 조사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명과 엇갈리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YTN에 천정공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책이 쌓여 있던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접촉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찾아와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혹의 경우 해명과 배치되는 걸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당일 경남 의령에서 새벽부터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같은 날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만 3천 원이 결제됐고 지역구 현장 방문 후 의원님 수행원 식대라고 기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 책을 1,000만 원어치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통일교 관계자는 YTN에 당시 출판 기념회 시기에 통일교 천정궁 안에서 전 장관의 책꾸러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 사무실 근처에서 노끈으로 묶인 채 쌓여있는 전 장관의 책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책이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도 정상 발급됐다며 통일교 측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한일 해저터널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금품 수수를 의심하는 경찰과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는 전 의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중요 사건에는 형법상 뇌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예규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시간표가 오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 전날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내란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며 기워봤자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불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법사위 안건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서 수정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재판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처리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 재판부법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내란 재판부법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 정적을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중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도 비꼬았습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내란 재판부법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자체의 의도나 목적이 또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의 이견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와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까지 범여권과 범야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라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 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강화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입틀막 3대 악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의 법익 침해나 타인의 개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도록 길을 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한다며 방송 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영역에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고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건 모순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건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당무 감사를 계기로 불붙은 국민의힘의 내용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 지도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후의 2인으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 깜짝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러브샷까지 제안한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의 보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문제 당무감사를 염두에 둔 듯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겁니다. 다른 데 나가서 전부 인재로 영입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한 전 대표는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갖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를 겨냥해선 차라리 본인을 찍어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 당으로 만들지 말고. 한때의 숙적을 향한 덕담 릴레이에 당 압박 평가는 엇갈렸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결국 당원 게시판 문제 감사 결과가 내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불의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SNS 글로 반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당 윤리위원장 인선을 두고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출신이자 한동훈 체제였던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 엄정 조치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갈등 가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2021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제출받은 건데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를 탐색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겁니다. 관련 증거들을 배제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선 사건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오늘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이종철,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1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혐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 최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가 바뀌는 건 물론 박정훈 대령을 향한 항명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관련자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돼 같은 달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친형 박진홍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산의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시는 오늘 승소한다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패소해도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남미와의 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랙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가운데 협정 서명 여부를 놓고 EU 정상들 사이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집단과 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농민들. 물대포와 체루탄을 쏘는 경찰을 향해 감자를 집어던지고 폭죽을 쏘며 항의합니다. 유럽의회 주변 광장은 유럽 전역에서 모인 트랙터가 점령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경찰의 진압 강도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위한 최종 표결 일정을 잡자 유럽 27개국에서 농민 만여 명이 몰려든 겁니다. It's going to import stuff that we can produce here with better quality. 국내 여론을 의식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남미와의 FTA를 서둘러선 안 된다며 한 발 물러선 반면 Sur le Mercosur, nous considérons que le compte n'y est pas et que cet accord ne peut pas être signé.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트럼프 관세로 좁아진 수출길의 돌파구를 남미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FTA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El primero de otros tantos que deben de venir para que Europa gane peso geoeconómico y peso geopolítico en un momento en el que se está cuestionando. 유럽 정상들 간의 입장이 맞서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FTA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서명하라며 유럽을 압박하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한 달 더 기다려달라는 이탈리아 총리의 요청을 받았다며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샤이니 멤버 키 씨가 결국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수요일 오후 샤이니 키 씨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주사 이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또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모 씨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고 이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 씨도 직접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반성의 뜻을 전했는데요. 키 씨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키 씨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출연해왔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놀라운 토요일에서 하차했고 내년 초 예정돼 있던 SM타운 라이브 콘서트 등에도 출연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키 씨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 발표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사이모 이모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키 씨가 입장을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일입니다. 주사이모 이모 씨가 키 씨의 반려견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키 씨와의 친분을 드러냈던 정황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간 대중은 키 씨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소속사는 입장이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키 씨의 해외 투어 일정이 있었고 활동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로 키 씨는 미국 투어 첫 공연을 한 이후에 이 의혹이 제기됐고 입장 발표 없이 예정대로 미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콘서트를 소화했고 투어를 마친 뒤 약 이틀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이 의혹을 수사 중인데 키 씨는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이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모두 키 씨와 박나래 씨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법 의료 행위의 처벌 대상은 그 행위를 한 시술자이기 때문인데요. 불법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모 씨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키 씨와 박나래 씨가 인지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시술받은 연예인이 이모 씨가 무자격자인 걸 알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수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 자체도 좀 어려울 걸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의료인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소개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황이 나온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고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자신이 의사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사기 혐의에 해당하고 키 씨와 박나래 씨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은희 변호사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그 주사이모로 불려지는 사람이 연예인들을 속여서 불법 시술을 한 거라면 사실은 해당 연예인들은 사기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불법 시술의 피해자. 그러면 지금 사회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높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소속사들은 그 적극적인 고소, 고발 등 조치에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박나래 씨로 시작을 해서 샤이니의 키 씨, 다른 유튜버까지 계속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유튜버 입짧은 해님도 이모 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받아 복용했고 링거 주사도 맞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네, 구독자 1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입짧은 해님은 박나래 씨, 키 씨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 중입니다. 다만 입짧은 해님은 이모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부기를 빼는 약을 받았을 뿐 주사를 맞은 건 아니라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불법 서비스를 이용한 또 다른 연예인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그래서 이제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주사이모 이모 씨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던 연예인들이라면서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는 데다가 샤이니의 또 다른 멤버 온유 씨도 이모 씨와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온유 씨는 이모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주사이모의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으로 알려지는데 앞으로 이 논란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박나래 씨는 실제로 그 영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박나래 씨가 약 열흘 만에 영상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 자진하차를 했고 전 매니저와의 갈등은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작진이나 동료를 넘어서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법적 대응만을 강조할 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입장문 발표 이후에 저희 YTN 스타가 전 매니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는 처음 마음대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짧게 전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 같고요. 박나래 씨는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법적 대응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죠. 흑백요리사 시즌2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흑백요리사 시즌2가 지난 화요일에 공개됐습니다. 예. 심사위원인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시 및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이후 아직 여론이 냉랭한 상황이라 프로그램 속 백 대표의 분량이나 백 대표의 홍보활동 참여 여부 등이 궁금증을 낳았는데요. 백 대표가 등장한 장면이 1초 남짓에 불과했던 예고편처럼 제작진이 백 대표의 분량을 시즌1보다 줄인 걸로 보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제작 발표회에도 백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즌1 공개 당시 행사에서는 PD와 심사위원 2명이 참석했지만 이번 시즌2 행사에는 심사위원 대신 참가자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출을 맡은 김학민 PD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 백 대표 출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청자들의 다양하고 많은 피드백을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반응이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과연 대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우선 아침까지는 춥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0.6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 한낮에는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체온 조절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0.6도, 대구는 영하 2.2도로 어제보단 높지만 여전히 내륙 지역은 영하권인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광주는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만 해도 하루 사이 기온차가 무척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잃기 쉬우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알맞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